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우리 수정 기능까지 완료했죠. 게시물 상세 보기에서 수정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 수정할 내용 입력 받은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아니었는데 수정할 내용 입력 받고 8081이죠 제가 입력 받고 실제로 수정을 누르면 수정이 잘 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걸 하나 해보죠. 사실 뭐 지금 상태에서 큰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 거라서,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부트라는 걸 곧 배우게 되면은 거기서는 실제로 진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흉내를 한번 내볼 거예요. 뭐냐면은 프로젝트 소개서 안에 전반적으로 사용될 설정값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우리 DB 접속 정보 같은 거, 현재 우리한테는 이런 거 말고 딱히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설정값들, 그리고 뭐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DB 접속 정보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뭐 API 키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뭐 서블릿 설정 같은 거, 이거는 뭐 지금은 말씀드려도 감이 잘 안 올 거니까 빼고요.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실제로 스프링부트에 들어가면 해야 될 설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DB 접속 정보에 대한 부분을 설정값을 좀 변경할 거예요. 어떻게 변경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상수를 만들어냈고요. 그 상수의 값을 저장시켰고요. 이 녀석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드라이버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이 드라이버를 잡는 이 녀석도 우리가 결국에는 타이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뭐 오타야 당연히 처음에만 잘 해놓으면 붙여넣기 하니까 안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야 된대요. 혹은 IP가 변해야 된대요. 혹은 계정이 바뀌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이 사용된 모든 파일을 찾아 들어가서 이 값들을 다 수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설정 값들을 실제로 몰아놓고 작업을 많이 해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뭐 특별하게 설정들만 모을 수 있는 이런 별도의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관해 둘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불러다가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데에도 당연히 일반적인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게 한 다음에 그 변수를 그냥 불러다가 쓰게 되면 위험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캡슐화의 개념처럼 우리가 사용을 좀 해야 되고, 지금은 뭐 변수를, 그러니까 값을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et 메서드들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스프링부트를 배우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프로젝트 안에. 이 녀석한테 이런 설정값들 다 세팅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설정을 세팅하기 위한 문법들이 따로 존재해요. 뭐 이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프로퍼티스라는 확장자가 있고요. 그리고 야물이라고 하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둘이 설정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결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경험을 해볼 거고, 그리고 지금은 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스프링부트가 다 적용이 돼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스프링부트를 아마 여기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의 스프링부트라는 게 완전히 심어지기 전에는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아마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완전히 나진 않지만 이런 느낌으로 된 파일이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설정값들 다 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우리가 어떤 만들어 놓은 세팅 값만 가져다가 사용을 한다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다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얘는 클래스랑은 다른 느낌이고요. 우리가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서 하는 어플리케이션 그 녀석도 지금 클래스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아예 달라요. 파일 형식이. 지금은 이런 게 없으니까 클래스로 단순하게 보관을 한번 해볼 건데 방법이야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패키지를 하나 빼죠. 패키지를 config라고 하는 이름으로 패키지를 하나 분리해서 클래스 이름도 config.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설정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파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한테 제가 메서드를 필요한 정보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메서드를 좀 만들어서 처리를 해 볼 겁니다. URL 가져가는 거, 유저 가져가는 거, 패스워드 가져가는 거, 그리고 드라이버 가져가는 것까지 네 가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스태틱으로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객체화 없이 그냥 가져다가 쓰려고.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어차피 정적인 데이터가 맞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고정시켜 놔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름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에러 없게 처리해 주고요. 4개를 만들어내서 이름만 바꿔줄 거예요. getDB 유저, getDB 패스워드, 패스워드? 이건 그냥 PW로 할까요? 이 유저도 USR로 합시다. 압축시켜서. 그리고 얘는 getDB driver name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불러갈 수 있게끔 메서드를 다 4개를 만들어 냈고요. 이제 여기다가 리턴 값을 제대로 세팅만 해주면 되는데 리턴 값은 여기에 적혀있는 녀석들을 그냥 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리턴 시킬 거예요. 그럼 이 문자열을 리턴을 한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컨피그에 있는 녀석 불러다가 쓰다가 DB 접속 정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여기 이 파일 찾아와서 얘만 바꾸면 되죠. 훨씬 간편하고 전혀 그 수정하는 상황 속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법한 실수의 확률을 줄여줄 수 있는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 루트도 마찬가지. 패스워드는 없으니까 그냥 공백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네임도 이렇게 이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컨피그를 사용해서 필요한 것들마다 다 값을 넣어줄 건데 사실 이런 컨피그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수를 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도 물론 맞지만 실질적으로 얘를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회사에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A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럼 저 A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할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까지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이 있죠. 실제로 서비스하는 DB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미리 개발하는 단계부터 돈을 주고 사가지고 미리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데 그 비용을 미리부터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용 DB 서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이 개발용 DB 서버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따로 별도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 컴퓨터에 있는 서버 하나를 그냥 씁니다. 그건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회사가 따내온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서버예요.
거기에 있는 서버 하나를,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뚫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우리가 개발할 때는 개발용 DB 서버에 대한 접속 정보로 이 정보로 개발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진짜 운영용 접속 정보로 갈아 끼운 다음에 얘를 코드를 줘야 돼요.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서버에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 뭐 클라우드 가지고 많이 하니까 클라우드에 올린다던가 이런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는 이 접속 정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접속을 할 거고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자, 중간중간에 문제가 터집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운영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못해요. 이게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는 클라우드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클라우드 말고 이제 실제 IDC 데이터베이스 센터에다가 이제 서버를 구축해 놓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여기서 운영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아무나 접근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제가 제 사적인 컴퓨터로 접근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보안 자체를 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작업 어떻게 해요? 못하죠. 코드가 똑같이 있다라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못 접근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켜고 시스템을 막 테스트하면서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 때 썼던 정보 가지고 다시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기능을 유사하게 우리가 이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코드에는 개발용 접속 정보가 쓰여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운영용 접속 정보가 쓰여 있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코드에는, 운영용 코드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운영용 접속 정보를 주석을 걸고 개발용 접속 정보를 켜놓은 다음에 작업을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 쪽으로 다시 코드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잠깐 지우고 운영용만 주석 풀어서 올려주고 그 다음 다시 얘는 살려내고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세팅 값이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그때그때마다 파일들 다 찾아가서 다 바꿔줘야 돼요. 말도 안 되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 파일들을, 설정 값들은 항상 파일을 좀 몰아서 관리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상황 이해가 좀 되시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에 나가셔서 진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건 옛날 방식이긴 해가지고 요즘엔 이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고전적인 방식으로도 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아놔야 관리하기 편해요. 설정이 흩뿌려져 있으면 이 설정이 어디 있더라? 이거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설정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몰아놓으면 그 파일 가면 다 있어요. 실제로 API 키 같은 것도 뭐 기간에 따라서 만료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기간이 지나서 만료가 되면 기능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그 키를 새로 발급받아서 키를 교체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설정들도 다 보관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보관되어 있는 곳에 와서 하나만 딱 바꿔치기 하면 알아서 불러내는 곳들은 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자들을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실제로 가져다가 활용을 할 건데 우리가 뭐 서블릿들을 다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는 애들은 모두 다 이러한 값이라던가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얘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컴피그에 있는 걸 불러올 거니까 꼭 여기다가 불러와 놓고 이 변수를 써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여기서 그냥 불러와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녀석들은 다 지울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들 넘어갈 때마다 바로바로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 저는 이만큼을 블럭을 복사해서 컨트롤 H를 활용하고 여기에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점 자바가 아니라 그냥 모든 파일 에스터리스크 넣어서 검색을 할 거예요.
이 컨트롤 H로 하는 서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파일들 뭐 이렇게 유용하게 서치할 수 있는 녀석인데 찾아내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찾으면은 이 녀석이 들어있는 녀석이라면 이 녀석이 들어있는 애라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해서 뭔가 코드가 쓰여져 있는 거니까 문제없이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거 컴피그에 get db url이에요. 여기는 컴피그에 get db user, 여기는 컴피그에 get db password, 그리고 여기는 컴피그에 get db driver name, 이렇게 해서 처리를 먼저 해주고요. 자, 서치에 이제 이만큼을 복사를 한 뒤에 서치에 있는 녀석들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솔이 이렇게 떠가지고, 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 이만큼 붙여넣기 하면 똑같아졌죠? 저장하고 다시 디테일 들어가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 붙여넣기 저장해주고, 얘는 제가 바꿔놨네요. 미리 바뀌었고, 뭐야, 콘솔 자꾸 바뀌는 거 좀 거슬리니까 서버 끄고 하겠습니다. 이게 저장할 때마다 그 서버가 리로드 되는 것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변화를 주고요. 이제 문제가 없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만 잘 해결이 되면 됩니다. 자, 다시 서버를 켜서 문제없이 기능이 되는지 확인해보죠. 당연히 뭐 되겠지만 그래도 항상 테스트는 신중하게 해줘야 되니까. 리스트 가보고 잘 나오고요. 상세 보기 잘 나오고요. 뭐 수정 같은 것도 잘 나오고요. 기능 문제없고 삭제 문제없이 진행되고요. 글쓰기도 해볼까요?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됩니다. 자,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까지 다 하면은 이제 접속 정보 분리하는 작업은 종료가 된 거겠죠. 다 한 거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 커밋으로 또 하나 잠깐 잘라서 남겨놓고요. 커밋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컴피그 파일 같은 경우는 DB 접속 정보 가지고만 했지만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또 다른 설정들이 있다면 여기다 같이 보관을 해도 되겠죠. 어차피 설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나 진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기능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안내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릴 건데, 회원가입 기능 만들 거예요. 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원가입 기능 새로 만들 건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없으니까 DB에 멤버 테이블, 이 멤버 테이블에는 당연히 필요한 컬럼들이 좀 있겠죠? 여기에 필요한 컬럼은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때 진행했던 거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따로 뭐 별도의 말씀을 더 드릴 건 없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회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입력하고 가입 버튼 누르면 회원님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면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면 되겠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회원가입이라는 기능은 이제 그냥 단순히 입력 받았다고 바로바로 넘길 게 아니라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가능하겠다 싶으면 되는 데까지 다 해보시고요. 우리가 했던 거, 뭐 공백 검증도 있고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것도 있죠. 근데 공백 검증은 하지 마세요. 중복 체크 관련해서 가능하겠다 싶으면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회원가입만 먼저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시간을 들여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진행할 거고요. 멤버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블릿과 JSP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씩 좀 해보자면 일단은 저도 테이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테이블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 녀석 그냥 활용을 좀 할게요. 이거 db.txt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 활용하도록 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도 하나쯤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줘야 하는 것도 하나 여기 있죠? 멤버 테이블 문제없이 만들어냈고 이거 가지고 기능 처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서블릿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메인 페이지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은 버튼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DIV는 빼고 아니다 DIV도 넣죠. 이게 이제 회원가입 버튼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경로는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의 조인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 잡아주고요. 그럼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으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메인 서블릿 하나 복사해가지고 멤버 조인 서블릿이라고 이름 바꿔서 이 녀석 바꿔줄게요. 멤버 조인 그리고 JSP의 멤버에 join.jsp라고 경로를 잡아주겠습니다. 이 녀석 없으니까요. 당연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JSP 파일 만들 건데 경로를 지금 web앱에.jsp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멤버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join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회원 가입 이런 걸로 바꿔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입력 받을 수 있게끔 그걸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 라이트 같은 거 하나 가져와 볼까요? 그리고 여기를 회원가입으로 여기는 to join이겠죠? 호스트 그냥 사용할 거고요. 제목 내용에서 제목이 아니라 여기 아이디 그다음에 이거 로그인 빼고 비밀번호 그리고 텍스트 열애가 필요가 없죠? 인풋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렇게 텍스트 해주고 네임에는 로그인 아이디 얘는 패스워드 여기는 패스워드 체크 여기서는 네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디를 비밀번호 확인을 이름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4개 입력받는 거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작성이 아니라 가입 버튼이겠죠? 취소는 여기도 남겨놓도록 할게요. 근데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가 잘 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서블릿 새로 만들었으니 당연히 껐다 켜줘야 될 거고요. 홈의 메인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여기로 들어와진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취소하면 다시 메인으로 갈 거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제 두 조인으로 요청을 보낼 겁니다. 멤버의 두 조인으로. 네, 현재 아직 없으니까 이제 서블릿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라이트 서블릿을 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 멤버 두 조인 서블릿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라이트 서블릿이 이거였군요. 두 라이트 서블릿을 복사합시다. 멤버 두 조인 서블릿. 그러면 이제 안에 필요한 것들을 꽤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활용할 거예요. 두 조인이라고 요청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 안쪽에서는 알림창 보여주고 직접 응답할 거니까 이거 그냥 써주고요. 커넥션 필요하니까 그대로 두고 접속 정보도 그대로 필요하니까 둘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세팅되어 오는 녀석들을 좀 받을 건데, 자, 애초에 우리 join.jsp에서 비밀번호 확인, ID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정보들 일단 다 받아줄게요. 쓰든 안 쓰든 받아는 놓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 아이디,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했죠? 이거 이름 좀 바꿀게요.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자, 4개를 다 받아냅니다. 인풋에 있는 거 그대로 다 가져오게 될 거니까, 네임에 세팅될 거니까 받아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secure SQL 해서 insert into, 여기는 멤버겠죠? 그리고 set RESDate랑 update date 그냥 살려 놓을 거고요. 타이틀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필요할 거고, 바디 대신에 여기 네임으로 먼저 할게요. 백틱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늘려서 패스워드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데이터를 다 넣는 것까지 진행을 했으니 인설트를 진행할 건데 아이디는 딱히 필요가 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다 해주고요. 여기를 S로 바꿔서 이미 가입되었습니다. 메시지 바꿔주고요. 그리고 리스트로 들어갈 게 아니라 메인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현재는 멤버 두 조인이었기 때문에 앞에도 바꾸기 위해서 홈메인으로 넣어줬고요. 땡땡 슬래시까지. 여기는 네임 넣어줄게요. 네임, 로그인 아이디로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바꿔주면 퍼스트 요청 받았을 때 게시를 할 거고, 그러면 DB에 넣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녀석은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테스트 서버를 껐다 켜준 다음에 멤버 조인에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입력하고, 아직 뭐 일치하네 이런 거 따져보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가입되었습니다 뜨면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로 회원이 들어가는 것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가입 기능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뭐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중복 로그인, 중복 아이디 체크 이런 거 처리가 필요하겠죠? 얘는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떤 식으로 보통 사용을 했었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사이트마다 조금씩은 달랐을 텐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디를 입력하는 칸 옆에다가 중복 체크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경우, 그럼 얘를 눌렀을 때 그때 이 아이디는 사용 가능하다 하면서 그냥 확인 누르면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이디는 사용 불가하다, 다시 입력해라 라고 하는 그런 거 뜨는 거 본 적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 하나, 아니면은 아이디 입력하고 애초에 다른 거 입력하러 넘어갔을 때 이거 안 돼 라고 바로 알려주는 거. 네이버 회원가입이 현재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경험을 하셨을 텐데, 자,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입력을 하고 넘어갔을 때 바로 알려주는 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게 서블릿으로 요청이 들어가고, 서블릿이 뭐 JSP한테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화면을 그려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한다거나 리스폰스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다 동기예요. 다 동기 방식의 통신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다른 칸으로 커서를 옮긴 것만 했을 때 알아서 이런 결과를 서버 쪽과 통신을 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비동기라고 합니다. 이 동기와 비동기는 이제 각자 특징들이 있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실제로 웹에서는 비동기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비동기도 직접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해요. 가입 버튼을 눌러요. 서블릿으로 요청이 넘어갔죠. 넘어갔을 때 가입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뜨는 게 아니라 아이디 체크를 그때 하는 거예요. 넘어간 뒤에. 넘어가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알림을 띄우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여기로. 그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버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얘를 하려면 약간의 스크립트는 활용을 해야 돼요. 약간의 스크립트.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냥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블릿 쪽에서 가져온 값을 가지고 판단할 거고,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조인 서블릿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두 조인 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 입력받아온 것들을 꺼내놨어요. 이 녀석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하죠. 이 녀석을 위에서 사용을 할 거고, 여기는 재활당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 놓을 겁니다. 자, 쿼리를 하나 또 날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SQL에 append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다가는 select count from member. 근데 얘를 그냥 이것만 조회를 하면 안 되니까 다 나올 거니까 왜요? ID가 없죠? ID 말고 우리는 로그인 ID 이렇게. 자, 그럼 이 녀석이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ID 값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서 숫자를 세울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숫자가 1이면 중복이 된 거죠. 돌아온 숫자가 1이 아니면 중복이 안 된 거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충복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 쿼리를 날리기 위해 dbutil에 있는 select로 int value 사용을 할 거고요. 다른 거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편하신 거 사용하세요. 저는 이 녀석의 값을 login id duplicate check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활용할 거예요. 얘가 1이라면, 이 녀석의 값이 1이라면 그때는 중복이 된 거니까 사용자한테 알려줄 거예요. 너 이거 로그인 아이디 지금 중복됐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야. 다른 거 입력해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여기 if문 안쪽에서 해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가져오자.
프로젝트에 가져와서 얼러트로 이런 문구 하나 보여주고요. 여기 널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넣어줄 거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죠. 그리고 리플레이스 말고 여기선 히스토리백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뒤로 가기. 그리고 뭐 어차피 여기서 다른 경로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파일이 넘어갈 거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리턴까지 일단 달아는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조인해서 입력을 해요. 이건 있는 경우죠. 존재하는 경우 ASD 입력을 합니다. 이러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다 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히스토리백이 실행이 될 거예요. 히스토리백을 여기서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얘는 회원가입으로 가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히스토리백은 제가 그냥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이 뒤로 가기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이 히스토리백은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다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왔다 갔다를 몇 번 했는데, 그리고 뒤로 가기를 눌렀더니 갑자기 얘네를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메인 페이지로 확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내가 중간중간에 썼던 기능들 무시하고 돌아가는 경우. 이게 뒤로 가기가 왜 그런 거냐면, 뒤로 가기는 요청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메인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를 이동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요청이 한번 바뀌겠죠. 그 요청 바뀐 상태에서 내가 어떤 이 페이지 내에 있는 버튼들을 눌렀을 때 이 페이지는 페이지 안에 있는 화면은 바뀌면서 기능도 달라졌을지언정 만약에 URL 요청이 바뀐 적이 없다라면 히스토리백은 그 전 요청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청에 대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신 상황에서 뒤로 가기를 써도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인이었던 URL 매핑이 두 조인으로 변경이 됐다가 다시 조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니까 상관없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본인이 썼던 것도 다시 나오니까 뭐 좋게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아예 그냥 조인으로 리플레이스 같은 걸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에 대한 검증 같은 것도 뭐 하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 검증은 아이디가 중복이 됐냐 안 됐냐가 먼저예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냐가 먼저예요? 지금 우리는 다 입력을 하고 전송을 누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기능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걸 찾아보자면 비밀번호 검증을 먼저 하는 게 효율이 좋아요. 왜냐면 얘는 DB를 갔다 와야 되니까. 비밀번호 검증은 여기서 해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서블릿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어차피 이 비밀번호 검증은 간단한 텍스트 검증이기 때문에 굳이 서블릿까지 끌고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한다면 당연히 조건문 열어서 얘네들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확인했을 때 리턴으로 그냥 이런 리스폰스 겟라이터를 사용해서 메시지에다가 비밀번호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 사실 텍스트 검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서블릿에서 말고 애초에 우리는 JSP 쪽에서 검증을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아이디 중복 체크까지 좀 완료를 했는데 그리고 또 같이 진행하진 않겠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버튼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인풋 옆에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버튼 A 태그 같은 거나 실제 버튼이나 뭐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얘를 눌렀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좀 쉽게 생각하려면 애초에 서블릿을 하나 분리하면 편해요. 로그인 아이디 두플리케이트 체크 같은 이름으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 버튼을 누르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해주면 서블릿이 요청을 받겠죠?
자, 받은 이 서블릿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쪽까지. 서블릿이 알아야 돼요. 어떤 정보? 사용자가 입력한 이 아이디 정보. 이거 알아야죠. 근데 이거 알려면 이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이 인풋이 갖고 있는 밸류를 넘겨줘야 돼요. 얘한테. 우리가 인풋이 갖고 있는 값을 넘기는 방법 뭐였어요? 폼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실제 회원가입 기능 때문에 폼이 쓰여져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폼을 쓰는 거는 좀 뭔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폼을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스크립트를 좀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얘를 클릭했을 때 해당 인풋이 들고 있는 밸류 값을 얘한테 파라미터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들고 서블릿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얘는 값을 받았으니까 받아온 걸로 DB 갔다 오면 되는 거고 그 결과로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 보여주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도 사실 DB를 갔다 오는 건 오는 거지만 서블릿까지 한번 요청이 들어갔다가 돌아오면 화면은 전환되었다가 돌아와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썼던 기능들에는 화면이 전환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비동기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아직 스크립트도 제대로 안 써봤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스프링부트로 할 때 다 같이 할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 해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또 해볼 건데 기능적인 거라기보다는 자, 우리 게시물 작성에도 공백 검증 안 했고요. 공백 검증이랑 뭐 널 검증 같은 거, 아니 널 검증 빼고 공백 검증. 게시물 작성 시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작성 가능. 문제점, 그죠? 수정 기능 수정 시에도 동일한 현상. 지금 가입 시에도 동일한 현상이죠?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아직 좀 남았어요. 이 공백 검증들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백 검증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얘는 자,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뭐 하나 올려드릴 거거든요. 관련 참고 자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볼 거예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는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면 그리고 기능, 공백 검증 기능까지 만들어 보는 거 시간도 들여볼 겁니다. 일단은